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단 단체들과 관련된 온라인 캠프들도 눈에 띄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약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복음으로 치유와 재활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다르크 임상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루카스 국제학교와 과천 소망교회가 코로나19 극복 희망 콘서트를 열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 부총회장 후보에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에는 이단 단체들과 관련된 온라인 캠프들도 눈에 띄는데요. 네, 대부분 사회봉사나 국제교류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온라인 캠프에 관한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각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라고 소개된 이 캠프는 국제청소년연합이 주관하는 월드캠프입니다. 국제청소년연합 IYF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매년 여름 대학생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월드캠프라는 타이틀의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나 국제교류, 외국어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내세우기 때문에 크리스찬 청년들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캠프에는 IYF 설립자 박옥수가 강연을 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무슨 장관, 지도자급들을 1년에 한 번씩 초대해서 부산 해운대 이런 데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행사라든가 대학생 선교연합을 많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특히 그 해외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이런 데서 파견돼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뭐 선교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빠져들어가고 또 그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는지. 이단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행사들에 대해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이단 단체들이 연관되어진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단 문제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들이 지난 시간 동안 나타났던 것을 보면은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이단 예방이나 대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나 캠프, 봉사활동에 갈 경우 단체와 행사 일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를 땐 교회나 이단 전문 단체에 반드시 문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란 얘기가 나옵니다. 해마다 범죄는 늘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나 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30년간 마약 중독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복음을 통해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임상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 앞에 삶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악질적이고 끈질긴 정말 악마입니다. 떨리는 입술을 통해 여러 감정이 섞여 나옵니다. 스스로 중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0년 동안 약물에 중독됐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엔 살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댔지만 이젠 약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국 마약 대치본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처음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경기도 다르크. 민간단체론 우리나라에서 2곳밖에 없는 약물 중독 재활센터입니다. 센터장 임상현 목사는 과거 30년간 약물에 빠진 중독자였습니다. 마약으로 교도소 복역을 하게 된 임 목사는 복음을 접한 뒤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재활치료자들에게 신앙으로 회복돼가는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돕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약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을 배웠듯이 약을 끊어가려면 약을 끊는 사람을 통해서 약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혼자는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고요. 또 행동과 실천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저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버닝썬 사태 등 마약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6,044명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27.2% 증가했습니다. 마약은 워낙 음지에서 벌어지고 쉬쉬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마약에 연관돼 있을 거란 추측도 제기됩니다. 이에 반해 국내엔 마약 재활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받는다 해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임 목사는 재발 방지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 3개월에서 1년까지 센터 내 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곳에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사와 재활 프로그램, 운동 등을 통해 재활자들의 무너진 생활 습관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와 수요 찬양을 통해 신앙을 통한 치유도 병행해 나갑니다. 그 결과 다르크에선 불신자들이 신앙을 통해 회복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약으로 장애를 갖게 된 김성필 씨는 이곳에 온 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삶의 기준 자체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영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목사님이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네. 센터 설립 1년여 만에 프로그램을 마치고 회복에 성공한 사람은 3명. 현재도 10명 남짓한 재활자들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원입니다. 루카스 국제학교와 과천 소망교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희망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하나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창한 청계산 숲속,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숲속 가득 울려 퍼집니다. 루카스 국제학교와 과천 소망교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희망 콘서트를 기획하고 청계산 숲속에 위치한 과천 소망교회에서 음악회를 연 겁니다. 과천 소망교회와 루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인연을 맺은 건 구티비를 통해서입니다. 구티비 직원 예배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오케스트라단과 과천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음악으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좋은 자연과 더불어서 음악회를 하면 그 음악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 속에 주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아주 우울하고 힘들 때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 이른 일사천리로 진행돼 지난 6월 28일 이곳에서 미니버스킹을 열기도 했습니다. 미니버스킹이지만 1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감상하며 쉼을 얻었습니다. 미니버스킹에 이어 제2회 희망 콘서트를 계획하고 지역 주민을 초청하기로 준비하던 중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교회와 오케스트라단은 온라인 콘서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콘서트엔 루카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백석예술대학교 길한나 교수,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로 이뤄진 밴드팀 등 국내외 중견 뮤지션이 함께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침울하고 좀 우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가 음악을 즐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루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 콘서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희는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래서 다 함께 코로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한소망교회 류형모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학장 제1교회 박한규 장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장통합은 제105회 총회를 2달 앞두고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서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관위 검토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은 일주일 이내에 보완하면 됩니다. 선관위 위원장 이현범 장로는 총회까지 선거에 따른 불상사가 없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후보자 모두 총대로부터 존경받는 후보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후보자 정견 발표는 한 달 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모두 단독 후보라 이번 선거는 경선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였으며 13.1%는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5.3%, 미래통합당 지지층 가운데는 64.1%를 차지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등 수도권 내 공공시설이 입장인원 제한하에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운영 제한 명령을 20일부로 해제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이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문을 여는 건 확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세계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19일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9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급증 현상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 9천억 원으로 5월 말보다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6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지난달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들 중에서 연령별로는 30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 상용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주로 임시근로자가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10대, 20대 청소년에게서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에 새로 신고된 10대, 20대 청소년 HIV 에이즈 감염 인수는 2011년 248명에서 2019년 46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에이즈는 치료제가 개발돼 관리가 가능한 만성 감염 질환이고 국가에서도 질병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전국 보건소를 방문해 조기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0대 고용률이 2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6.9%로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진 1999년 6월 이후 같은 달 기준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졸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난 6월 40대 고졸 취업자 수는 236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0대는 20, 30대보다 숙련된 근로자지만 동시에 임금도 높다며 임금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기업들이 이들의 일자리를 줄였고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졸이 그 여파를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의 누에이서스 카운티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영하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1살 미만 영아들의 건강 상태와 감염 경로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에이서스 카운티의 에넷 로드리게스 보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 아이들은 아직 첫 번째 생일도 지나지 않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가족 간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콩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감염자 수가 1,885명으로 늘어 2003년 사스 대유행 당시 감염자 1,775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은 물론 쇼핑센터 등 실내 공공장소에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천 홍콩 달러, 우리 돈 7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8만여 명의 홍콩 공무원들은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응급 분야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등 LA 지역 36개 한인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한인 단체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준 이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발언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9번째인 베아트리스 공주의 결혼식 사진에서 아버지 앤드루 왕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일각에서는 앤드루 왕자가 왕실의 역사에서 지워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족 결혼식에서 부모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왕실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앤드루 왕자는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미국에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알선으로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흑인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11월 미국 대선 출마와 관련해 첫 번째 공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웨스트가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낙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날 행사는 유튜브와 지역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방탄조끼 차림으로 선 웨스트는 신생아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낙태를 불법화하지는 않겠지만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웨스트가 마케팅 목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직장선교대학과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사역 협약식을 갖고 직장 선교를 위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학사 졸업생은 선발 과정을 거쳐 한국직장선교대학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주장신대 학위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직선대 학생들을 글로벌 직장 선교사로 양육해 졸업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바른교회 세움연합이 지난 18일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세연은 이날 평등과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대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파괴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비이성적인 법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내달 6일 장신대와 대전신대, 한일장신대, 영남신대 등 4곳의 신학대학교에서 목사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소속 노회별로 흩어져 치러집니다. 이북노회 소속 서울지역 응시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사장 거리두기로 학교별 응시 인원이 제한되면서 대전 지역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다만 목사고시 접수 후 소속 노회 변경이 있거나 7월 2일 기준 목사고시 연기로 숙박이나 교통을 사전 예약했다면 증빙자료 제출 후 1회에 한해 고사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이단 사이비의 포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온라인 특성상 그 위험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이단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